K 콘텐츠 관광을 원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여행업계도 뭐 K-팝 아이돌 관련 명소들로 구성한 뭐 패키지 상품이 나오기도 하는데 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가령 뭐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들 뭐 이렇게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요. 연구소. 트렌드를 보다가 그 속에 숨어있는 돈 얘기까지 팍팍 발굴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맨손경제 머니투데이 조한송,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커가 돌아왔어요. 유커 일진이 한국에 딱 내려서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장사가 달려있다라고들 했었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와서 제일 먼저 이번에도 명동에 갔을까요? 요즘 좀 달라진 트렌드가 이제 카드 매출액에서 좀 나타났는데요. 명동 아니다. 네, 명동 아닙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이 BC카드 데이터 사업본부와 함께 이 외국인의 카드 매출을 분석을 했는데요. 주요 상권의 위상 변화가 이 매출액 차이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최근에 MZ 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의 매출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서울 성수동의 외국인 카드 매출액은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직전에만 해도 800% 가량 증가했는데 단체 관광이 허용되니까 더 늘어나서요. 첫 번째 주가 900% 되고 그 다음 주는 1,300%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이 과거에 유커들이 많이 찾았던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 대표적인 곳이 서울 명동과 제주도가 될 텐데 이곳들은 아직 단체 관광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씀씀이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 외국인 카드 매출액의 총액은 보면요. 명동이 아직은 성수동보다 여전히 큰데 최근에 이 성수동에서의 카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히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명동을 찾는 분들은 여전히 주요 백화점의 면세점 등에서 네, 크게 지르신다. 그런데 성수동을 가는 발걸음이 좀 분주해졌다. 네. 성수동을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요즘에는 좀 많이 분위기가 그쪽도 좀 변했는데 최근에는 개별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체 관광에는 이제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구들 그게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쇼핑을 하거나 관광하는 것이 특징인데 패키지 여행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롭게 스마트폰으로 이 한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핫플이 어딘가 이런 걸 찾아보시고 방문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면세점보다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한 의류, 화장품, 음식 등을 구매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수동이 최근에 사실 팝업 스토어 그 임시 매장이라고 하죠. 이런 깜짝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이 핫한 것들이 많이 팝업 열거든요. 성지죠. 팝업 성지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곳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요 SNS를 통해서 이 외국인 분들도 이런 곳들을 검색해서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성수동에서 예전과는 되게 많은 게 다른 점이 이게 명품 브랜드들도 팝업 스토어를 성수동에서 열 정도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외국인들도 감지하고 이제 찾으시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냥 홀로 다니시는 분들도 성수동으로 많이 간다. 유커가 몰려다니는 분들, 싼커 그러니까 산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냥 음차 그대로 읽으면 싼커 혼자 다니시는 관광객들은 이쪽에 가서 문화를 새롭게 즐긴다. 이 기자님, 네. 업종에서는 어때요? 유커들이 돈 쓰는 업종이 좀 바뀌었습니까? 업종도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이제 두드러지게 매출이 늘어난 업종이 성형외과입니다. 예, 기준이 이제 코로나19 이전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성형외과는 단체 관광 허용 직전에는 4%, 그러니까 코로나19 풀려봐야 4%밖에 안 늘었었는데 이 단체 관광 허용 후에는 20%, 30% 정도 가량의 이렇게 매출 증가폭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유커가 많이 소비하는 면세점은 그 외국인 카드 매출이 단체 관광 허용 전과 허용 후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저조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소비 방식 변화를 놓고 유커가 쇼핑 위주에서는 좀 벗어나서 문화 중심의 서비스, 관광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유커들이 좋아했던 게 한국 화장품이랑 네. 뭐 전자기기 등이었는데 사실 요즘에 중국 브랜드들도 많이 좀 올라왔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쇼핑보다는 세련되고 앞선 문화를 체험하는 방향으로 소비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도 그럴 것이 뭐 K-팝이나 이런 드라마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광 상품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2박 3일 방문하는데 막 15만 원? 근데 이게 원가에도 당연히 못 미치는데 이렇게만 받고도 여행사들이 다시 여기다가 3만 원씩 그 한 분당 페이백을 한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막 쇼핑센터 끌고 다니는 네, 방식의 그런 관광은 이제는 어느 나라에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 기자님,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찾는 문화 상품들은 어떤 게 있나 궁금한데요. 네, 요즘에 외국인들은 일반적인 놀이 문화가 된 스튜디오 사진 촬영, 예를 들면 뭐 이 땡땡 네컷 뭐 이런 것도 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셀프 스튜디오가 많이 생겼는데 이런 네. 것들도 많이 가시고 또 뭐 K-팝 댄스 수업 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관광에도 이 개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K-팝 관광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동구 소재의 한 댄스 학원에서도 수강생 40명 중 28명이 외국인 관광객이었다고 하는데 요새 유행이에요. 그런가 봐요. 네. 거의 어학원이네요. 네. 그래서 가서 뭘 하셨나 봤더니 이제 블랙핑크의 노래 안무를 배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뭐 짧은 영상을 찍고 뭐 이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SNS로 자유롭게 이제 자신의 개성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면서 직접 자신이 특별한 아이돌이 돼보는 약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러 스튜디오에 방문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K 콘텐츠 관광을 원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여행업계도 뭐 K-팝 아이돌 관련 명소들로 구성한 뭐 패키지 상품이 오. 나오기도 하는데 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령 뭐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들 뭐 이렇게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요. 아니면 BTS 리더가 뭐 앉았던 고려대 앞 주점, 굉장히 평범한 장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곳들을 이제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아이돌 팬들한테는 뭐 성지순례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정말 해외 10대들에게 굉장히 인기래요. 한국에 가서 유명한 아이돌의 안무를 만든 그 팀이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같이 그 선생님한테 배워보고 영상 찍어서 올려보고 또 그게 가끔 유튜브에서 터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게 바로 나야.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장원영 샵에 가서 한번 메이크업 따라해보고 이런 코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경복궁만 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가족 단위로 성수동에 많이 옵니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요. 정작 저는 성수동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자주 가게 안 되잖아요. 약간.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패션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아마 패션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5월, 6월 그때부터 꾸준히 나온 얘기인데요. 올드머니 룩, 아는 사람만 안다고 하는 그 올드머니 룩이 유행이다. 이 기자님, 네. 오늘 이 룩이 관련 있습니까? 이 룩은 그냥 룩입니다. 그냥 기자 룩이에요. 네. 기자 룩. 우리 둘 중에 그쪽에 가까운 사람 있나요? 두 분 다 지금 올드머니 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그냥 있어요. 올드는 아니죠. 그냥 올드는 아니고. 당황했어. 예. 두 분 다 트렌드에 맞춰서 올드머니 룩을 지금 갖춰 입고 오셨는데 네. 역시 트렌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옆구리 찔러 절 받으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올드머니가 이제 직역하면 오래된 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하니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보면은 올드머니가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부 또는 집안 대대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상류층을 일컫는 말로 신흥부자를 뜻하는 유머니와는 대조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부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좀 여유로운 상류층의 분위기를 내는 것이 올드머니 룩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유행은 당연히 아니고요. 이게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 좀 지세대를 중심으로 유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로고가 안 보이고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쉽게 알기 어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컬러가 아니라 좀 무채색, 뉴트럴한 톤의 색감에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소재는 고급스러워야 한다고 합니다. 캐시미어나 실크 등의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져야 하고요. 이 주얼리 등도 좀 절제가 돼야 한다고 해요. 좀 튀지 않는 디자인으로 정말 한두 가지 정도만 곁들이는 정도여야지 이 올드머니 룩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까다롭다. 까다롭죠. 네. 이 까다로우니까 이걸 어떻게 좀 참고하라고 인스타그램에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 펠리라는 그런 계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럽 그런 북미에 있는 그런 젠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 올드머니 룩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계정을 보면은 요트 위에 그냥 태닝한 피부 그리고 이 풍성한 금발의 머릿결 네. 그리고 뭐 승마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 서구권에서도 좀 선망하는 이들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새 뭐 그 포털이나 유튜브에서 소피아 리치 같은 사람들 사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올드머니 룩의 아이콘이 있어요? 네, 그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사실 예전에 제 생각에는 그 빈폴 광고도 이 기네스 펠트로가 했던 걸로 제가 자전거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네, 거? 아주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런 거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은 게요. 이제 기네스 펠트로가 2016년에 70대 남성과 충돌한 스키 사고로 민사 소송을 당해서 지난 3월에 지방 법원에 출두했는데 이 재판은 사실 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요. 화제가 된 것은 그 기네스 펠트로의 패션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네스 펠트로가 로고가 보이지 않는 심플한 디자인의 코트 그리고 가방 등을 선보였는데 당연히 이제 명품 브랜드인 뭐 프라다, 셀린느 등을 착용을 했는데 이 로고가 보이지 않아서 이 명품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이제 기네스 펠트로가 명품을 착용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떤 제품인지 좀 이제 궁금해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 재판 받으러 피고로 지금 법정에 갔는데 네. 뭐 입었나만 봤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랬다고 하고요. 네. 그 국내에서는 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대표적인 올드머니 룩으로 꼽힙니다. 사실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공개 석상에 나오면은 가끔 신문에서 어떤 브랜드 입었는지 이런 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궁금한 게 그 브랜드 로고가 없어서 어떤 브랜드인지 알 수가 없고 대중들에게 친숙한 브랜드가 아니어서 기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적인 올드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패션이 특정한 사조가 유행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전에 기억을 되짚어 보면 샤기컷 같은 게 유행할 때는 반항하고 싶은 세대가 주변에 너무 많을 때였어요. 막 바지도 새 바지인데 더러워 보이는 바지 입고 운동화도 다 떨어진 거 신고 옷을 왜 저렇게 입지 싶은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때 유행했는데 올드머니 룩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룩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2010년 초반부터 사실 코로나19 사태 기간까지는 아까 말씀 신흥부자 룩이라고 해서 뉴머니 룩이 유행을 했습니다. 뭐 미국 힙합 가수들을 좀 생각하면 뉴머니 룩은 좀 떠올리기 쉬울 텐데 이렇게 성공을 과시하는 플렉스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주렁주렁 네, 문화. 주렁주렁 되게 네. 화려하고 휘황찬란 문화. 나 돈 좀 있다 이렇게 번쩍이는 이런 그쵸. 분들 이랬는데 뭐 과감한 색상과 이 로고 플레이 로고가 딱 크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로 명품을 과시하는 뉴머니 룩이 관광을 받았는데 이 패션 자체도 사실 좀 약간 피로하긴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눈이 부시고 화려하다 보니까 로고 100개 써 있고. 그래서 이런데 피로감을 느껴서 네. 정반대 유행이 급부상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고요. 또 뭐 프레피룩 이광수 기자의 프레피룩이나 뭐 아이비룩에서 올드머니 룩이 이렇게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뭐 프레피룩은 엄격한 뭐 사립학교 룩이잖아요. 또 아이비룩은 아이비릭으로 불리는 뭐 미국 명문대생의 룩인데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드머니 룩이 됐다 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프레피가 자라서 올드머니가 됐다. 됐다. 그 러브스토리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이 입고 나오는 게 대학 때 입었던 게 프레피, 어른 돼서 그 사람 말고 그 사람 아빠가 입고 있던 거 결혼 반대하셨던 그 아버님이 입으신 게 올드머니 룩이다. 올드머니입니다. 엄마 아빠가 입고 있던 네. 게. 근데 올드머니 룩이라는 게 일단 룩에 돈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꼭 사람들이 이거 마음에 쏙 들어 이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올드머니가 그 신흥부자가 아니라 예전부터 아빠도 부자고 조부도 부자고 예전부터 부자인데 이 서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결국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노예 착취를 통해서 쌓은 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3세계 식민지 국가나 노예 뭐 이런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쌓아 올린 백인 중심의 엘리트주의를 이렇게 약간 판타지화 만든 룩 아니냐, 이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요, 그 금발의 백인 모델들이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이 백인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이제 표상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뭐 아까 조한송 기자가 말씀드렸던 프리피룩이나 아이비리그 룩도 이런 지점에서 비판을 받아온 것을 의식해서 사실 그래서 브랜드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옷을 입던 건데, 이게 올드머니 룩도 마찬가지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향하는 문화가 뭔지는 알겠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좀 하게 됩니다. 사회가 극도로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자, 국내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석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사전 예약 서비스 어떤 것들 유행입니까? 네,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마트 추석 명절 선물 세트가 뭐 인기를 얻으면서 사전 예약 서비스가 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사전 예약 서비스는 뭐 미리 이렇게 추석 선물 세트를 주문을 하면 뭐 카드 할인 혜택이나 뭐 상품권을 증정하고 또 뭐 무료로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미리 주문하면 혜택을 좀 더 주는 이런 서비스인데, 뭐 마트마다 뭐 판매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뭐 경신하고 그래요.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불경기에도 이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이 사전 예약 판매에서 뭐 실적을 올리는 셈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보니까 뭐 고물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뭐 물량을 그래서 여기에 맞게 물량을 늘리는 게 뭐 주요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는 좀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뭐 6일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임시 공휴일과 뭐 개천절까지 6일까지 늘어나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뭐 선물을 직접 전달하는 대신 이렇게 사전 예약을 통해서 뭐 택배로 선물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려는 뭐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앞두고 김영란법이 일부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요.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 그에 맞춰서 선물 세트 가격도 좀 올라갔다고 하는데, 추석 선물에도 가치 소비를 반영하는 사조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이 가치 소비가 본인의 신념에 따른 의미가 투영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명절 선물 세트를 구입할 때도 친환경을 찾으시고요. 저탄소가 상표가 붙은 걸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요, 저탄소, 유기농, 무농약 등 이런 가치 소비 선물 세트 매출이 2021년부터 매 명절마다 10에서 20%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식품 중심이었던 이 친환경 트렌드가 이 조미료 등 가공식품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백화점이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저탄소 한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저탄소 한우는 뭐예요? 방귀를 덜 낍니까? 네, 이게 단연간의 품종 개량 그리고 사양 관리를 통해서 이 비육 기간을 일반 한우 대비 20% 줄였다고 해요. 사실 한우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그래서 이제 탄소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한우여서 그 업체에 따르면 탄소를 65%가량 저감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고기 너무 맛있는데 사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비싸서. 맞습니다. 한우는 사실 좀 비싸죠. 네. 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지점을 좀 공략한 상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저탄소, 친환경 같은 키워드가 붙으면 더 잘 팔린다고 해요. 그 이마트는 올해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했는데, 이 가치 소비 대표 상품인 저탄소 인증 사과 배 세트가 과일 상품 내 5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롯데백화점도 아까 말씀드린 저탄소 한우 이 판촉 행사에서 준비한 물량이 10톤이었는데 이 10톤이 일주일 만에 다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소비가 확산되면서 네. 포장 방식도 사실 예전에 과일 같은 거 선물 세트 보면은 쓰레기가 반이다,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지점을 공략을 해서 뭐 코팅도 없고 이제 뭐 소재도 뭐 플라스틱 소재에서 종이로 교체하는 네.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택배 박스에 아예 테이프가 붙어있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냥 그 상자를 조립하는 것 자체로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박스들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는 차례상을 집에서 안 만든다, 이런 집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호텔에 이걸 맡겨서 받는다 이런 집들도 있는 모양이죠. 네, 추석을 앞두고 이 특급 호텔들이 명절 음식 상품을 속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투고 상품이라고 합니다. 뭐 이 상품은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이 어려웠던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 레스토랑 셰프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정에서 맛볼 수 있도록 출시된 포장 음식을 말하는데요. 뭐 최근 서울 호텔들이 계속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메뉴를 보니까 뭐 잡채부터 나물, 뭐 갈비찜 이렇게 등등 있고 네. 여기에 뭐 약과를 디저트 메뉴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메뉴 구성은 고객들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는데 가격은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한 30만 원 선이고 6인 기준으로는 45만 원인데 호텔량이 좀 적진 않은지 약간 의문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뭐 편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있잖아요. 뭐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인데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편리한 곳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가성비를 따져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서 애플 우리 이 사과폰이 중국에서 요즘에 얻어맞고 있다 이런 소식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 미국의 애플사가 배랑 파인애플도 다 우리 거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뭐 애플이 무슨 과일 가게 차리는 건 아닐 텐데요. 예, 그 애플이 최근 중국에서 파인애플에 대한 상표권을 신청했다고 이제 중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상표권 사업 범위는 과학기기, 광고 판매, 건물 수리 등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앞서 애플이 중국에서 이 상표권 분쟁으로 손해를 봤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기업들이 거의 10여 년 전부터 애플과 관련된 상표권을 공격적으로 추론을 해서 유사한 이름의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가 아니라 신발, 뭐 가방, 여권 케이스, 기저귀, 콘크리트에 이르기까지 분야가 제각각입니다. 아, 기저귀요? 네, 기저귀도 애플 기저귀, 애플 기저귀. 애플 콘크리트. 네, 네. 뭔가 프리미엄 느낌이 나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가죽 제조사 신퉁텐디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폰 상표를 사용해서 휴대폰 커버나 가방 등 가죽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애플이 이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애플이 이제는 뭔가 애플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모두 다 지금 상표권을 좀 등록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플 하면은 사과 문양만 떠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 기자님. 이건 네. 왜 그래요? 애플이 자사로가 조금만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지난 6월에도 좀 재미난 보도가 있는데 애플이 사과 로고를 사용하는 스위스 과일 연합에 지적재산권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사과는 우리 거다. 네, 2020년에는 뭐 구성원이 5명뿐이던 미국 스타트업 프레피어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이 로고는 사과가 아닌 배 모양이라고 네. 하는데 애플은 약간 직각 잎이 있는 최소한의 과일 디자인으로 구성돼서 애플 로고를 연상시킨다 이러면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너무 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눈, 코, 입이 다 했으니까 우리 셋은 똑 닮았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